네, 6월 4일 김은재 뉴스인 두 번째 코너 여의도 박장대소입니다. 좀채 웃을 일 없는 정치 뉴스, 심지어 날까지 덥죠. 하지만 이 두 분과 함께라면 정치 뉴스에서도 웃음 포인트를 제대로 찾아낼 수 있는데요.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성태 사람과 사회 연구소 연구실장님이시고요. 그리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이십니다. 네. 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 두 분이 배꼽 스틸러다 이런 식의 댓글도 있던데요.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난 배꼽 없어 떨어졌어. 아, 벌써요? 네, 다 웃겨가지고. 벌써 박장대소 하시느라고? 네. 훔쳐갔어요. 아, 예. 가져갔어. 배꼽이 두 개예요. 예. 저희 이제 축하할 일도 있습니다. 구독자 34만이 아직 되진 않았는데 다가가서 저희가 소독료 기법으로 붙여놨습니다. 요즘에 핫해요 시사인이. 시사인이. 덕분입니다. 어디 가나 예. 시사인 얘기밖에 안 해요. 이야. 그 시사 유튜브가 상당히 많은데 가장 빠른 성공적인 성장을 하는 데가 시사인. 예. 김은재 시사인이 아닌가. 아, 시사인 싶어요. 김은재 뉴스인. 예. 김은재 뉴스인인가. 예, 시사인은 그러니까 모두와 김은재 함께. 앵커가 예. 진행하는 시사인이 아닌가. 예. 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이 시작부터 함께 해주셔가지고 아주 큰 공로가 있으시지 않을까. 형 이미 배꼽. 댓글부터 얼굴만 봐도 웃긴다. 예,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1,800명 남았다고 합니다. 방송 보시면서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가 오늘 34만 이벤트로 이제 실시간 댓글 뽑아가지고는 커피 쿠폰 보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요? 나중에 두 분이 좀 뽑아주십시오. 세 그건 분, 세 분씩. 1,800분 다 드리는 거예요? 아, 3명. 아직 살림살이가 갈 일이 멉니다. 어제 박지원 원장과도 한 명, 3명 뽑았거든요. 네. 예. 뽑아달라고요? 네네. 이따가 보시고 눈에 이따가? 마음에 드는 댓글 있으시면 네. 그분한테 커피 쿠폰 쏘도록 하겠습니다. 저 욕하면 안 드립니다. 칭찬해 주세요. 자, 지금 이미 막 구독했다 이런 이야기 많이 올라오시는데요. 자, 그래도 저희가 정치뉴스 이야기로 바로 이제 안 들어가 볼 수가 없는데 두 분 다 말말말을 같은 결로 뽑아오신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하실까요? 우리 먼저 장유서 하세요. 저보다 연배가 있거든요.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예, 장유유서. 그래서 장성철 소장님이 먼저 하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아주 좋아졌어요. 이제 집도 한 채씩 받고, 네. 네? 차도 한 대씩 받고. 차분하게 하래. 산유국의 꿈을 향해 가는 건가요? 아니 전세기 타고 타지말 가는 거예요, 그냥. 42만 원 기내식 먹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윤석열 만세. 네, 우리 산유국의 꿈을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우리 국민들 가슴 속에 웅장하게 만들어주신 윤석열 대통령께 너무 감사드린다. 정말 참 우울한 기사밖에 없었는데 이 산유국의 꿈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변침해야 되는데 변침 포인트를 못 잡고 있죠. 변침? 네, 급변침. 지금- 아니야, 난 진짜 아, 진심이야, 진심. 진심. 너무 이거 반가운 가지고 소식이었다. 무슨 뭐 자꾸 뭐 대통령이 뭐 지금 국면 전환 네. 카드를 쓰려고 한다. 네, 이런 물리 비판이 탐사 있죠. 과정 중에서 무슨 뭐 자꾸 또 얘기하는 게 맞냐? 이건 너무 과한 비판인 것 같다. 아니 기분 좋은 뉴스, 대통령이 기분 좋아가지고 국민들께 얘기해 주셨는데 뭐가 문제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천공이 얘기한 거는 약간 좀 오게 티 같아요. 근데 그 부분만 우연의 빼놓고는 일치일 수도 있는데 저는 어제 대통령의 첫 국정 브리핑을 보고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어떤 노래죠? 야발라바 히야, 야발라바 히야. 그 노래 아세요? 제목이 뭡니까? 주문을 외워보자. 같은 오예. 노래인가요? 예. 야발라바 히야 하이루바 하이부바. 이승환의 점프슛. 아, 네, 앞에 주문을 외워보자가 나와요. 예. 대통령이 석유 나오라고 주문을 외우고 계시구나. 석유야 날 살려다오. 굳이 대통령이 나올 것까지 아닌데 석유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저는 나오기를 무지 바라죠. 그러면 세금을 조금 적게 낼 수 있으니까 물론 지금도 많이 내지는 않아요. 그런데 나오기를 무지 바라고 있는데 절차 프로세스상 대통령이 어제 그러니까 석유가 나오는 것과 안 나오는 것 상관없이 대통령이 나와서 거창하게 국정 브리핑을 할 만한 일이었나? 제가 볼 때는 아니다. 부적절하다. 그러면 어제 뭐 했냐? 주문을 낸 거다. 나와라 석유야. 나와라. 뭐 어제 이 자리에서 박지원 원장님이 그런 말씀하시긴 했는데 예. 그래서 야발라바 히야 주문이다. 네. 그 훨씬 오래전에는 다른 주문도 있었어요. 어떤 주문이죠? 까삐까삐 룸룸 아세요? 아, 예, 압니다. 아, 예. 그걸 아세요? 어떻게 알지? 까삐까삐 룸룸. 이루어져라 어가 석유가 나올 때까지 파. 모래요정 바람윤이 아니 죄송합니다. 예, 바람돌이 아니고 바람윤이. 아니에요. 예. 바람돌이에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래도 기쁜 소식을 국민들께 얘기해 주신 거 본인이 상당히 좀 먼저 감격스러워하지 않았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석유공사 큰일 났어요 이제. 왜죠? 시추공 5개 뚫는 게 아니라 나올 때까지 뚫어야 돼 진짜 정말. 나올 때까지. 대통령께 직접 브리핑했는데 5개 뚫어보고 안 나옵니다. 그러면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 시추공항 10개까지 안 나오면 대통령이 석유에게 경로할 수 있어요. 석유에게? 이런 나쁜 놈의 석유 안 나오지. 네, 대통령이 석유에게 경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석유가 나와야 한다. 그렇죠. 예, 이 말씀이신 건데 지금 뭐 밑에 공룡의 잔재들이 긴장하고 있어요. 저쪽으로 나가야 되나? 거기가 이제 화강암 지대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매장량이 있을까라는 학계의 의구심도 있지만 어쨌든 기술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왜 웃어요?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고 하셔가지고 기술이 많이 반가워서. 발전해가지고 기술이 포인트였네. 네. 기술이 포인트였네. 기술이 웃으신 것 같아. 기술이라는 단어가 웃겨요? 그럴 수 있죠. 너무 반가워서요. 우리 정부가 기술. 369개 아니 꿈을 그래서 이루니까. 옛날에 뭐 발견되지 않은 곳에서도 지금 석유가 많이 발견되고 있으니까 한번 기대해봤으면 좋겠고 약간 뭐 정무적인 판단이 당연히 있었겠죠. 지지율 뭐 지난주 금요일 날 보면 21%, 월요일 오늘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국정 운영이 가능할까? 보수층,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등을 많이 돌렸네. 야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본인들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 좀 최상병 특검 논란도 좀 잠재우고 여러 가지 대통령실의 부적절한 행동들 자 원샷 욕 좀 먹을게 맥주 한 잔씩 먹어 뭐 이런 것들도 비판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잠재우기 위한 정무적인 판단이 분명히 있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더라도 일단은 저렇게 정말 140억 배럴. 140억 배럴 이런 어마어마한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면 그것을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그것을 찾을 수가 있다면 대한민국이 에너지 수입으로 연 1,000억 불 정도 수입을 하는데 그거를 다 절약하고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좀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안정화되는 계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왜 했냐부터 시작을 해서 엑시트? 거기? 지금 이제 지오 액트지오. 내일이면 내일 한국에 온다라고 합니다. 왜 보도가 그런 있죠. 데다가 맡겼냐 이럴 수도 있고 다른 국면 전환을 위한 거 아니냐 그렇더라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석유를 기대할 수는 있는데 일단 정확한 거는 140억 배럴은 탐사 자원량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유망 구조를 봤을 때 유망 구조라는 건 퇴적층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거기 옛날에 공룡이랑 티라노사우루스 이런 애들이 가서 있으면 이제 퇴적층이 쌓이잖아요. 거기 이제 오래되면 눌려가지고 석유가 되는 건데 얘네들이 쌓여 있는 구조가 있는 것 같다. 그걸 어떻게 봤냐? 그러니까 탄성파나 이런 실험을 해서 여기서 이 파동이 좀 굴절이 되네. 혹시 이거 석유 아냐? 요런 거거든요. 그래서 해서 최대 140억 배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탐사해서야 아니고 실제 매장량은 시출해봐서 알죠. 근데 있죠. 물론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최대라고 하면 거의 90% 그보다 덜 나와요. 그런데 근데 그 옆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수도 좀 있죠. 사람이 좀 제가 생각합시다. 전문가는 좀. 아니니까. 네? 그 이렇게 부정적이에요. 빅토르 희망을 아브레우 갖고 꿈을 심어주고 그 대한민국이 좋아질 거다라는 희망과 꿈을 갖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희망과 꿈이 좋은데 나오는 걸 저도 바라지만 일단 어제 대통령의 행동은 부적절했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최대 2,200조 정도가 돼요. 어제 산업부 장관의 표현을 빌자면 삼성전자 시총의 5배. 그러면 예상 지금 석유를 발견하실 확률은 산업부 장관은 20% 정도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현재 우리는 기대값은 400조 정도가 되는 거예요. 450조. 정확히 삼성전자 시총과 일치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재정을 짤 때 450조는 됐네. 이게 되는 거예요. 정부는 그렇게 움직여야 돼요. 정부는 나올 거다가 아니라 자 그러면 예를 들어 450조 자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한 거에 최대 2,200조. 그런데 발견 확률은 예를 들어 20% 하면 400조. 그러면 기대값으로 얘기하면 400조 정도가 세이브 됐잖아요. 물론 이게 최대니까 좀 줄여서 100조라고 해봐요. 200조라고 해봐요. 반으로. 200조라고 해봐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계획을 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 대통령이 나오는 겁니다. 네네. 근데 이거는 현재까지는 어드벤처예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확률도 낮은 그런 일에 대통령이 나오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자 내년부터 2035년부터 200조가 된다. 그럼 국민연금 개혁안에서 여기 따로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보험료를 올리냐. 우리 200조씩 나오는데 식은 아니죠. 200조가 나오는데 그럼 대통령이 뭐라고 그럴까요? 아 그건 모르지. 아니 당신이 2200조 얘기해가지고 20%면 일단 세이브 된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들도 나올 수 있는. 그래서 네. 대통령은 모험적인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를 얘기해. 우리나라 정도면 그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부적절하다고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러한 행위 자체가 부적절한 부분들은 있는데 그걸 갖고 자꾸 뭐 석유 탐사 자원 개발하는 것까지도 폄하하는 것은 좀 옳지 못하다. 그건 해야죠. 석유 탐사. 저는 뭐 그 자료가 맞다면 탐사 시추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리고 나와서 주문을 외울 건 아니다. 윤한테 그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요. 포인트는 나는 거기라고 봐. 정확하네. 그렇게 뭐 차분하게 좀 있다가 최종 결정권자로서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사업성 시출을 했는데 정말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국민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산유국 됐습니다. 경제성 있습니다. 2200조의 우리 경제 유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얘기하면 좋았겠지. 그럴 사람이 아니니까 그건 기대하지 말라니까. 좋은 지적이에요. 받아들일게요. 그러니까 그거는 분리해서 지적만 하고 있습니다. 네, 분리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부적절한 행동 이거는 뭐 비판을 하더라도 사실 그게 뭐 일관성 있죠, 그게. 그럼 좀 네. 추천해. 대통령의 말에서 그래서 차분하게라는 말을 뽑아오셨는데 뭐 그런 국민한테 바라는 말이었죠, 대통령이. 대통령이 예. 국민들은 차분하게 결과를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제일 안 차분해요. 그렇잖아요. 그 정도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대통령이 차분하게 지켜보자고 그랬어요? 예, 마지막 어제. 말에 보면 전문에 예. 왜 그런 말 했을까? 제가 오늘 낮에 다른 방송 가서 얘기를 했는데 국제유가가 내렸어요. 한 2, 3%씩 내렸더라고요. 3대 유가 그게 있어요. 뭐 WTI나 뭐 브렌트나 이런 게 있는데 내렸어요. 와, 우리나라에서 140억 배럴을 발견하니까 내렸나? 아니에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우리나라의 140억 배럴을 눈여겨보고 있지 않아요. 가능성의 영역이니까 아직. 이거는 예. 그냥 그렇죠. 전 세계 에너지 개발하는 회사들이 지금 함께 콘소시엄 해가지고 개발에 참여하려고 많이 지금 군침을 그런 흘리고 몇 있다는데. 군데가 있을 텐데 뭐 군침인지 모르겠어요. 거기서도 예를 들어 투자할 때 보통 이럴 때 MOU를 체결하면 어느 정도 비용을 가져가고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얼마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경제성들을 그 사람들도 보겠지요. 뭐 투자비를 같이 내라 그러면은 요거 좀 안 좋은데 그건 빠질 것이고 그건 나중에 이제 그런 그 정유에는 그런 상류 업스트림이라고 그러는데 자원 개발 단계에서 거기 전문 기업들이 어느 정도 들어온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뭐 모르겠어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액트지오라는 데 어제 말이 많았잖아요. 오늘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냐라는 네. 지적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원이 뭐 10명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거기서 물론 이분이 예. 앱슨 모빌에 지질 뭐 이런 거 리더 그룹장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질 뭐 파악하는데 지질 조사 그룹장인가요? 네. 그걸 했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잘은 모르겠어요. 제가. 아니 근데 설마 대통령까지 얘기를 했고 산업부에서 지난 뭐 몇 개월 동안 국내 전문가들과도 함께 상황을 파악했다고 하는데 그냥 외국의 어떤 사기꾼 같은 기업에다가 맡겨가지고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그런 좀 생각도 있고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아마 공개될 거예요. 그때까지는 좀 대통령 말씀대로 차분하게 지켜보고 진실은 모르고 지금 대통령 말이 맞을 수 있다고 봐요. 아무것도 공개가 안 돼 있고 우리 정말 산유국 될 수 있어요. 기대해 주세요. 화이팅. 자 예산 5천억 투입해.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한테 산업부에서 보고한 거 아니겠어요. 5천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니까 그게 아마 5개가 아니라 내가 봤을 때 한 50개는 파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 있죠. 채산성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럼 우리 정부 예산이 이렇게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근데 자원 네. 개발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많은 거잖아요. 리스크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자원 개발 안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건 어쨌든 최고 지도자의 결단의 몫이니까 그 결단이 옳았느냐 안 옳았냐는 빠르면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 이렇게 판가름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비판을 좀 자제하면서 제발 그냥 산유국 됐으면 좋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맞는 것도 있네. 이렇게 그냥 속편하게 생각하면 어떨까? 되면 저거 뭐 좋은데 그죠? 세금도 덜 내고 연금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그렇죠. 예. 그러면 근데 몇 가지 예. 부실한 정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액트지오 뭐 직원이 어쨌든 10명은 안 된다고 그러고 이거는 이제 확인은 안 된 거지만 뭐 네티즌이 해당 주소지로 가봤더니 집이 나갔다 이미 임대 중이다. 그런 여기 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다. 이런 게 또 있다는 얘기도 예, 있더라고요. 썰들이 돌긴 하더라고요. 예, 예, 취재가 많이 좀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예. 누군가 네티즌의 예. 이제 주장이에요. 직접 마침 집 근처에서 거기가 가봤다. 음료수라도 사주려고 가봤더니 없더라 아무도. 그분의 주장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산업부 장관이 오늘인가요 어제 뭐 인터뷰에서 하는 걸 쭉 봤더니 교차 검증이라고 했잖아요. 국내 유수기관에. 이분의 산업부 장관의 표현을 정확히 빌면 어떤 식의 교차냐면 그 액티주라는 거에서 분석을 했잖아요. 분석 툴이 맞더라 정도예요. 다른 검증을 한 게 아니라 계산을 정확히 했네. 예를 들어 공식을 그냥 그대로 썼습니다. 잘 썼습니다.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장관의 인터뷰 내용을 제가 빌어서 볼 때는 그 정도 가지고 이걸 검증이라고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나라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인가요? 있어요. 거기에 탐사선도 가지고 있습니다. 십추하는 것도 가지고 있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건 새로운 팩트를 뭐 발견한 게 아니고 지난 15년간 모아놨던 자료를 작년에 2월에 당신들이 한번 봐주셔. 봤더니 걔네들 보다가 있네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유, 근데 그렇게 우리나라는 그런 역량이 안 되나. 우리나라 그것도 전문가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분들은 엄청난 뭘 발견한 그런 게 있나.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액티주라는 조직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대단하냐라는 의구심이 제가 모르니까 네. 사실 그 부분은 네. 의구심만 가지고 있어요. 댓글창에도 불안불안하다 이런 이야기가 좀 그러니까 있긴 그런 있습니다. 마음을 예. 가지실 수는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자원탐사와 유전 개발의 전문가가 아닌 저희들로선 여러 가지 뭐 언론에서 보고 들은 얘기를 갖고 비판하는 것은 저는 아직도 옳지 못하다는 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역은 아니고 일단 전문가들이 정부에서 공개한 자료를 갖고 보다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좀 살펴봤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잘못된 것 같아. 사기꾼 같아.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비판할 수가 있지만 지금 가정을 전제로 해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좀 옳지 못하다. 저는 윤석열 정권 이게 참 국정운영 제대로 못하고 있고 정말 국민에게 너무 많은 실망감을 준 정말 좋지 않은 정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더라도 이러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중요한 문제를 좀 너무 과하게 비판하는 것은 조금 좀 차분히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여튼 올해 국감 때 제대로 밝혀질 거예요. 여러 가지. 장 소장님 그러면 올해 이제 말 정도에 이제 좀 1차적인 시험 때에 오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탐사 시추를 한다고 하니까. 나올 거라고 보세요? 아니, 나와야죠.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걸 난 내기하는 것도 좀 말이 안 나고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왔으면 좋겠고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을 향해서 정말 거짓말을 안 했으면 좋겠고 뭐 이 상황들이 정말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윤석열 정권 지지 안 하는 것과는 달리 이거는 대한민국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차분하게 좀 지켜보시자. 일단 뭐 가능성이 있다고들 하니까 있다고들은 아니고 있다고 하니까 뭐 지켜봐야죠. 저도 뭐 포항 앞바다 이렇게 쭉 째려볼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 지켜볼 수 있는 건데 일단 그런 걸 차치하고서라도 어제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한 건 상당히 부적절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모험하는 자리가 아니다. 어드벤처하는 자리가 아니다. 안정된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그러니까 물리 탐사하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석유 나올 것 같아요라고 브리핑하는 지도자는 없죠. 그 부분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할 대목인데 나오면 좋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의 말의 무게 그리고 역할의 무게를 말씀하시면서 박성태 실장님이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이 첫 국정 브리핑을 이 사안으로 하다 보니까 또 말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래서 계속 이제 국정 브리핑을 대통령이 좀 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뭐 어떤 주제로 좀 이제 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 주실 수는 있으실까요? 거기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 하고 싶은 것만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잘 저는 뭔가 상식적으로 판단하기고 추론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요. 네, 계속 한다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좋은 거 네. 있으면 할 거예요. 예, 좋은 거. 저는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지금 제일 불안한 게 뭐냐면 저 사고 날까 다칠까 봐 우리 뭐 어르신들 병원에 가실까 봐 나 정말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정 갈등에 대해 가지고 어떠한 로드맵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막막해요. 그래서 정부가 어떠한 체계적인 로드맵과 방향성을 갖고 이 부분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건지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좀 불안감을 해소시켜주는 국정 브리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국정 브리핑 해야지. 산이 될 것 같아요. 샥 하고 사라져. 이거는 국정 브리핑이 아니지. 이거는 KTV에서 하는 국정 홍보죠, 홍보. 그래서 저는 병원. 국정 가능성 홍보인 것 같습니다. 국정도 아직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언제 병원을 우리가 안심하고 갈 수가 있을까? 그거를 제대로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어제 이렇게 논평이 따로 나오면서 백업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던데 예, 왜 이렇게 논평이 좀 따로 나오지 않았다라고 저도 그게 보세요? 못 알아봤어요. 궁금하더라고요. 왜 민주당에서는 비판이 많이 나오는데 야당에서는 와 이건 진짜 우리나라가 크게 선진국의 그 천공의 말대로 10만 달러 국민소득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천공이 이제 1월 14일 날 그렇게 벌써 유튜브를 찍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밑에 보물이 있다. 석유가 무지 가스 석유가 무지 많다. 이거 거의 액트지오야 어떻게 알았죠? 근데 총을 그렇게 얘기하고 아무튼 그렇다는데 왜 국민의힘에서는 논평을 안 할까? 예. 그 저도 좀 궁금한데 자리가 없으니까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건가? 예. 네. 산업부에서 자료를 줘야 되겠죠. 네. 저희가 이제 급하게 2분 전에 돌려봤는데요. 저희 구독자들은 아무래도 좀 기대치가 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석유에 관련된 이제 기대는 좀 아니오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제 국민의힘과 관련된 이야기를 방금 제가 여쭤봤는데 사실 당정이 하나가 되겠다, 한 몸이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만찬회에서 워크숍 만찬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바보들이에요. 바보인가요? 네, 바보죠. 대통령 국정지지율 21%인데 거기 한 몸이 되면 자기네들이 그러면 지지율을 21% 지지율이라는 거죠. 스스로 지지율을 깎아먹겠다라는 얘기가 아닌가? 네. 바보들 아닌가? 그때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단합, 결속, 똘똘 뭉쳐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당정 관계를 더욱더 강화시키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번 총선 결과가 수직적 당정 관계를 해소하라라고 하는 민심으로 읽어야 된다는 지적도 두 분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에서 좀 다르게 읽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뭐 수없이 얘기해도 예. 알아듣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대통령도 그렇고 예. 여권도 그렇고. 왜냐하면 당장 MBTI? 그게 더 유리하고. 예. 유리한가요? 총선 이제 4년 남았으니까 일단 배지 달았잖아요. 어제 놀다 와도 이제 3년 지나서 놀다 와도 다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면 또 지지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쉽게 되니까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민심과 잘 같이 안 가는 그런 거죠. 국민의힘이 바보 같은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게 장성철 소장님의 지적이시고 네. 어차피 시간이 많아서 그리고 바뀔 솔직히 유인이 없다. 예. 대통령이 앞에 와 있는데 자 우리는 이제 저기 수평적인 당정관계 그런 거 없이 수직적인 당정관계 없이 수평적인 당정관계 하고 자 최상병 특검 우리 민심에 맞게 우리 22대 국회 올라오면 통과 좀 시키고 김건희 여사 특검도 국민적인 의혹이 많으니까 통과시킵시다. 이제 차별화를 갖고 민심을 우리가 떠받듭시다. 그렇게 하겠냐고요. 예의상 그런 건데 예의상 앞으로 봐보세요.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앞으로 봐보세요. 예. 뭔 애들이 치려고. 아니 봐보세요 그런 줄 알고. 죄송해요. 앞으로 봐보세요. 네. 그러면은 전당대회에서 전당대회 주자들이 당권 주자들이 어떠한 차별적인 얘기를 할 것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정감사 이번에 아마 대단히 시끄러울 거예요. 2년 지났으니까 예. 윤석열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이 국감장에서 다 까발려질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보호하고 옹호하겠어요. 그래서 당은 계속해서 차별화 갈 수밖에 없고 이번에 예의상 마지막으로 한번 충성 윤석열 한번 해준 거다. 그냥 기분 마지막. 좋으라고. 네. 그냥 기분 좋게 가셔가지고 또 이제 산유고 또 지금 기분 억수로 좋거든. 왜냐면 아프리카 13개국하고도 얘기 잘해가지고 뭐 MOU도 많이 맺고
지금 아프리카 또 가셔야 되잖아요. 딴 데도 아프리카 가기 가시고. 그럼. 막 그러면 이제 지금 신났어요 지금 대통령. 그럼 그때 석유를 한 잔씩 마셨어야지. 석유. 아니다 이거. 예, 석유는 먹으면 안 됩니다. 안 되죠. 예. 안 되죠.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쪽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누가 나오는지 따라가지고 또 당정 관계 바뀔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 이제 국민의힘을 혁신하려면 사실 지금 명확하죠. 앞서 이제 장 소장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지지율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21% 갤럽 조사로 이렇게 나왔고 이번 주는 더 떨어질 가능성도 전 크다고 봐요. 근데 굳이 거기랑 같이 묶어가지고 한 몸으로 망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인 당대표가 나오면 그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대놓고 하기는 부담스러울 거고. 근데 누가 되든 대놓고 해야 돼요. 그래야 바뀝니다. 절대 잘 조율해서 이건 될 수 있는 과제. 잘 조율해서 이렇게 착착착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이건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놓고 선을 긋는 게 맞다. 근데 한번 못 긋겠죠. 네. 그래서 같이 나빠지고 한 지방선거 전 돼서 다시 뭐 비대위 혁신이 또 엄청나게 얘기 나오겠죠. 당 이름 바꾸는 거냐 이런 질문도 방금 보니까 댓글에 있네요. 안 예. 바꾸겠죠. 네. 예. 그러면 7월 달에 있을 전당대회는 큰 기대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두 분의 전망이실까요? 지금 집단지도 체제를 하지 않겠다라는 식의 좀 이야기가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뭐 결정이 됐죠. 예. 그러니까 집단 지도 체제 안 하겠다라는 것은 당 대표 따로 뽑고 최고위원 따로 뽑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룰대로 하면 좀 바뀌는 룰대로 하더라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를 하면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잘 아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현명하고 차별성 있게 윤석열 대통령과 좀 각을 세울 거다라는 기대감이 당원들과 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사이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변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 되면 출마하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죠. 되면은 야권은 유리해요. 당분간. 야권한테 유리하다.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당대표. 사실 언론은 갈등을 좋아하거든요. 예. 이슈가 되죠. 뭐 서로 사이좋게 어깨 동무하는 건 별로 안 찍어요. 근데 계속 싸울 겁니다. 뭐가 싸우는 거 뭐가 있나 이것만 찾을 거예요 언론에서. 그러니까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 포인트들이 당분간 뉴스를 장악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야권은 그냥 좀 이렇게 가만히 다른 일을 해도 되는. 정부 그런 여당의 갈등이 뉴스를 계속 그렇죠. 장악할 장식할 가능성이 것이다. 큽니다. 일단 예. 재밌잖아요 그쪽이. 그래서 그런 얘기가 더 될 가능성이 큽니다. 1차 윤한 갈등, 2차 윤한 갈등에 이어서 3차, 4차, 예. 5차 이제 계속 나오는 계속 건가요? 나올 수 있죠. 예. 근데 거기서 만약 한동훈 위원장이 뉴스를 못 만든다. 그럼 끝난 거예요. 대선 주자로도 끝나고 사실은. 예. 예. 거북권처럼 계속 그 갈등의 개수가 갱신이 되는 건가라는 그쵸. 생각이 순간 예.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의 사이가 화해해야 된다라는 오늘 중앙일보 이제 정치부장의 칼럼도 있더라고요. 서정호 변호사가 한 2주 전부터 계속 하던 얘기를 중앙일보 정치부장이 이렇게 따라 했네요. 가능한가요? 예. 화해는 물 건너갔죠. 완전히 인간적인 신뢰관계가 뭐 없는 사이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고 옹호하는 역할은 더 이상 하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초반에 뭐 저녁 한번 먹자 그랬는데 싫어 안 먹어 이랬잖아요. 밥도 먹기 싫은 사이인데 무슨 화해를 해요. 몸이 안 좋았다. 그건 네. 진짜 참 드문 케이스였어요. 그럼요. 대통령이 밥 먹자는데 싫어요. 이거는 참 드문 케이스입니다. 아니 링기를 꽂고라도 몸이 안 홀쭉에- 좋았다고 이야기하긴 아니 했죠. 소신이 링기를 있어요. 꽂고라도 가서 먹어야지. 거기서 앞에 쓰러지는 거지. 근데 그거 안 먹겠다는 거는 기분 나빠 안 볼래 이제 그런 거라고 봐야죠. 뭐 어떻게 보면 소신이 있는데 그게 또 한동훈 위원장의 부족한 정치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그런 오만함이 있어요. 이제 좀 나쁘게 표현하면 오만함인데 그게 또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어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되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못된 거죠. 한동훈 위원장이 뭐 검사를 어떻게 했는지 공부를 잘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요거는 정치는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교 1등 학생회장 데려다가 그 도 대표로 육상 선수 뛰게 하는 거예요. 아, 종목이 아예 다르다. 종목이 아예 다르죠. 예. 근데 그걸 전교 1등 학생회장이 난 저것도 잘해. 보니까 근육도 없어. 체지방은 없는데 체지방 없어. 괜찮네. 봤더니 근육도 없어. 안 맞죠. 본인이 잘할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네. 갈등은 계속된다라는 예측으로 하면서 근데 당권 주자 이제 윤상현 의원도 이름을 올리는 건지 이제 특검법 이제 김정수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한참 바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한숨을 오늘 보여지는데 많이 쉬시. 물타기 한 거고
또 본인 당권 도전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지지층과 국민의힘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어느 윤상현이 진짜 윤상현이냐를 묻고 싶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윤상현 의원은 각계의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국민의힘 잘못됐습니다. 국민의힘 반성해야 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본인 세미나 막 개최했잖아요. 그때 윤상현하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김정숙 여사 이거 특검해야지 이 윤상현하고 어떤 윤상현이 진짜 윤상현이냐를 묻고 싶다니까요 저는. 그러니까 그 성일종 사무총장이나 추경호 원내대표도 그거 저기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나도 사인 안 해요. 막 순살이 쳤잖아요. 당을 되게 곤혹스럽게 만드는 돌출 행동을 하지 않았느냐. 그게 전략인 것 같아요. 왜요? 일석이조. 어떤? 윤상현 의원 입장에서는 둘 다 꿀벅 싫은 거야. 김건희, 김정숙? 그렇죠. 그 김정숙 특검을 들고 나오면 사실은 이제 이준석 의원의 말대로 김정숙 여사는 사실 이제 지난 권력이잖아요. 굳이 특검까지 할 필요가 없거든요. 문제가 있으면 검찰에서 해도 돼요. 그런데 굳이 들고 나오면은 그럼 김건희 여사는 훨씬 더 논란이 많고 여기는 부적절할 수 있지만 여기는 범죄 혐의까지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을 여당에서 특검 주장해 그러면 지금 김건희 여사는 이 질문은 당연히 따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둘 다 받아라 내심. 둘 다 받으면 난 참 좋겠네. 요게 들어있지 않나. 제가 이제 어제 그 보고 곰곰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예. 전략적일 수 있겠다. 나는 손해보는 게 없구나. 윤석열 의원 입장에서.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른바 친윤 그룹들이 줄여서 물러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당의 혁신이 이루어진다 보고. 뭐 사실은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김정숙 여사 특검을 주장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불을 떼는 거죠. 형이라고 하고 형수라고 한다는데 진짜 그럴까요? 대통령과 대통령 형 그러잖아요. 배우자를 향해서 그건 형과 사교성이 형수라고 좋아서 박근혜 한다는 대통령은 썰이 누나고. 있다. 아니 본인이 부르겠어요. 나 형이라고 본인이? 부른다고.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형수님이지. 그분 그 형이라고 해도 네. 형수 나이는 한참 어려도 형수라고 할 수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렇구나. 근데 네. 뒤에 한마디 하면 돼요. 뭐라고? 형 미안해. 그럼 되는 거예요. 뭐 형이라고 한다고 해서 뭐 다 형 오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윤상현 의원의 저런 행위는 당권에 욕심이 있다라는 자기 고백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은 저걸로 김건희 여사 특검을 물타기 하거나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면 진짜 바보 천치지. 멍청이고. 거기도 앞으로 설마 가볼게요. 윤상현 의원이 하버드 나오지 않았나? 근데 그런 건 생각 못 하진 않았을 거고 당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1타 2피를 노린 거라니까요. 당권에 도움이 되나요? 아니 국민의힘 지지층과 당원들은 김정숙 여사 입말이야 타지 말 관광 간 거 막 분노하고 나도 막 그때 보수 패널로서 나와서 막 비판하고 그랬거든요. 그러한 딱 심정을 딱 던드는 거죠. 이건 뭐 김건희 여사도 같이 하자. 요게 내심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는 사실 이야기가 전혀 당권 주자들한테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관련된 수사도 계속 진행이 돼서 신원식 이제 당시에 국민의힘 간사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통화했다라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참. 이 사안도 사실 국민의힘으로서는 방어가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불가능해져 버렸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들이 많이 나왔고 윤석열 대통령, 이종섭 장관, 뭐 그 외에 증언했던 뭐 신범철 차관 이런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했구나. 그다음에 신원식 형 국방부 장관도 이전에 국민의힘 국방위 관사를 할 때 이종섭 당시 장관과 뭐 통화를 많이 했다라는 거잖아요. 13차례인가 뭐 그렇다는데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해명이 납득이 안 가요. 지금 하는 해명은 통화 뒤에 박정훈 대령 당시 수사단장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국회에서 크게 했죠. 그러니까 뭐 대충 상황 파악하고 오케이 내가 사이드에서 지원할게.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추정이 가능한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정책과 관련된 사안을 간사와 장관 사이에 통화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해명을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굳이? 그때? 근데 앞서서는 통화한 적이 없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말이 좀 바뀌었다라는 그러니까 그 지적도 거짓말 나오고요. 논란이 가장 나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 들어서 대통령도 그랬을 걸로 추정이 되고 대통령의 경우는 경로설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 진짜 동문서답으로 피해갔잖아요. 그래서 언급을 한 적이 없는데 전체적인 뉘앙스로는 뭐 예를 들어 이종섭 장관의 그런 최상병 관련 수사 외압
그거는 어쩌면 용산에서 뭔가 갔기 때문에 이런 거에 기자들이 뻔히 질문하는데 약간 그거를 다 나는 그 사건이 그렇게 큰지도 몰랐다는 식으로 피해갔거든요. 당시 9일날 기자회견을 보면 그러면 정황상으로 보면 대통령도 사실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게 없어서 그리고 지금 국방부 장관 조태용 당시 안보실장 국회 현안 질의 나와서 그런 보고를 받은 바 없다.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요. 김기현 해병대 사령관 녹음 파일이 있는데도 경로서를 얘기한 적이 없다. 너무 다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노래 한 곡 해주세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예, 됐어요. 이적 노래를 원래 하시지 않으셨나요? 아니, 그거 좀 그런데 좀. 오늘 이 톤앤 무드에는 네. 저 노래가 더 맞다. 아니 안 맞죠. 근데 안 맞는데. 나 옛날 사람인가 봐. 그러니까 나이 차도 별로 안 나는데. 미안해요. 예. 자, 얼른 넘어가시죠. 네. 네. 민주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이제 국정감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22대 국회 이번 첫 회기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럼요. 그런데 지금 이제 개원 협상이 아직 이렇게 난항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그러긴 한데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법사위원장 자리는 민주당이 절대로 양보 안 할 거예요. 근데 운영위원장 자리는 줘도 그만인 자리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런가요? 협상용 네. 카드로 에이 그래 국민의힘 운영위원장 자리 먹어라. 우리는 법사위원장 가질란다. 뭐 이거 동의 못해? 알았어, 우리끼리 할게.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냥 7일 날은 안 될 것 같고 6월 중순이나 말쯤에 다시 본회의 열어가지고 그냥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단독으로 그러면 18개를 다 할 수도 있다. 근데 본인도 11개 가져가겠다고 지금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11대 있잖아요. 7. 예. 네. 근데 어쨌든 법사위원장 자리는 무조건 지키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핵심은? 어쨌든 관례상 맞지가 않죠. 이거는 여당이 갔냐 야당이 갔느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제2당이 항상 법사위원장을 가져요. 그래서 좀 국회 내에서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좀 실현시켜 보자라는 건데 지금 여당이 소수당인 게 처음이니까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이 가져가야 돼. 뭐 이런 식의 논리를 얘기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민주당은 양보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협의가 안 될 것 같아요. 양쪽이 협의가 아니라 합의가 안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은 저도 이렇게 쭉 보면 법사위랑 운영위는 절대 포기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의 생각이 조금 다른데 운영위까지도 포기하지 않을 것 운영위도 같다. 포기할 생각이 예, 없어요. 예. 왜냐하면 운영위원장을 해야 운영위가 물론 뭐 다른 국회 내 국회법 이제 국회 차원에서 보면은 그런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운영위가 대통령실을 견제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통령실 관련 현안 질의를 하고 대통령실 참모들을 국회로 와서 물으려면 운영위원장을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더 크게 이번에 이제 당원권 강화를 여러 거를 하잖아요. 운영위를 만약 내줬다? 당내 반발이 꽤 클 겁니다. 내기하자. 그래서 오, 이거 그래요? 4개도 좋다. 4개. 그래요. 네. 어떻게 안 줄 하실 거다. 건가요? 저는 민주당이. 저는 줄 거다. 별로 연연 집착 안 할 거다. 운영위원장을 이제 민주당이 가져가느냐 아니면 국민의힘이 가져가느냐 두 분의 의견이 갈리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7월 초에 약속 있잖아요. 그때 하는 걸로. 오. 7월 초에 뭔 약속 있지? 그때 저희 우리 같이 밥 먹기로, 예. 먹기로. 네. 좋아요. 그때 쏩시다. 쏘는 걸로. 누가 쏘는 걸로. 네. 점점 사이즈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까지 저는 결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6월 달에는 꼭 결정할 것 같아요. 아, 민주당이. 예. 민주당이 인기가 할 때 강하죠. 바빠요. 예, 예. 민주당이 네. 바빠서 네. 빨리 할 것 같고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특히 이제 법사위 같은 데서는 여러 가지 불러서 따져 물을 게 많아가지고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운영위를 내준다? 약간 안 내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운영위 빼고 예를 들어서 다른 일단 뭐 국토위랄지 정무위랄지 의원들이 좋아하는 알짜 상임위를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그럼 우리 하나 더 줘. 이런다? 왜 그러냐면 용산이 딱 뒤에 버티고 있잖아요. 운영위를 내주는 합의를 국민의힘에서 할 수가 없어요. 네. 법사위도 지금 물론이겠지만 당정 관계를 보면 그렇죠. 가능하지 못하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차라리 합의가 그러니까. 깨지는 게 나아요. 예. 그래서 그냥 민주당이 단독으로 할 거예요. 18개 다 한다고? 민주당이 할 저는 것이다. 일단 그렇게 추정을 그러면 합니다. 7월 초를 기준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으로 할까요? 네. 그때 만약 결정 안 나면은 저 김은지 앵커님이 밥 사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죠? 18개까지는 몰라도 저는 이제 정확히 하면 법사위랑 운영위를 민주당에서 절대 양보할 리가 없다. 그리고 그거를 국민의힘에서 합의해 줄 리도 없다. 저는 법사위와 운영위와 과기 정통위를 요구를 했지만 운영위 정도는 던져주고
법사위하고 과기정통위는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일단은 제가 네. 이겨야 되니까 요즘 뭐 여러 가지 왜 그래? 아니 민주당 의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운영이 내주면 내가 다 이미 통화해봤어요. 운영이 내주면 안 된다. 자, 배우 세력이 되고 계십니다. 자, 회식비 중요해. 아니 국회가 개원한 이래로 네. 야당이 운영위원장 한 적이 없다니까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있는데 관례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사실 그런 부분도 많고 여러 관례들은 깨지고 있어요. 깨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깨지지 않은 하나의 원칙이나 전례도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법사위 그 다음에 이제 국회가 정부 견제라는 걸 하면 지금까지 상임위원장을 맡을 때 너무 의원들이 편의주의로 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걸 놓고 보면 운영위하고 법사위, 과방위 정도는 야당이 맡는 게 맞다. 의석수랑 상관없이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조심스러웠을 때 네네. 그거는 다수당이 아닌 소수당이 맡아서 법사위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기능들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대통령이 워낙 거부권을 많이 행사하면서 그런 기능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상황 변경. 여당은 이미 대통령이 브레이크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야당이 법사를 맡는 게 맞다. 이렇게 네. 봅니다. 뭐 굳이 쌍브레이크를 줄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네. 네. 7월 2일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내기 결과 지금 배후 조정까지 하고 계시는 거냐라는 댓글까지 있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도 민주당에서는 돌아가고 있는데 당원 당규 개정 논의가 이제 이재명 대표 연임을 위한 사전 작업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논의를 조금 멈추고 수기하겠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될 제가 거라고 먼저 보십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네. 민주당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들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도와 룰을 특정 개인을 위해서 바꾸고 변경시킨다라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좀 거부하고 반대해야 될,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하나인데 이재명 당대표의 대권과도의 꽃길을 깔아주기 위해서 민주당이 그동안 민주정치를 하면서 이루었던 성과의 제도의 룰을 이재명 당대표를 위해서 바꾼다라는 것은 민주정당으로서 자격이 있느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화영 전 부지사 대북 송금 특검을 하겠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 그걸 특검을 통해서 밝혀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입법부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은요. 이재명 당 대표나 아니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사법부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원하지 않는 그러한 판결을 내리면 특검을 통해서 판사들 이 사람들 어떻게 재판 결과 저렇게 냈는지 우리 특검을 통해서 밝히겠다라고 할 사람들 같아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제도와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이건 입법권의 권력의 남용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비판하는 대목이 자신이 가진 대통령이라는 공적 권한을 본인과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는 데 사용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잖아요. 민주당이 가진 막강한 국회의 권력을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를 하고 그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막기 위한 수단으로 한다면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랑 똑같다. 아, 왜 욕하면서 배우느냐. 이재명 대표 좀 정신 차리시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짧게 얘기한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 끝나고 저희가 죄송해요. 댓글 네. 뽑아야 됩니다. 커피 쿠폰 나가지 마시고 길게 조금만 할게요. 기다려주세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거의 레임덕 수준으로 내려갔더라도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그만큼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 가까운 분들에게 지금은 좀 소원해진 것 같아요. 이분들도 이재명 대표에게 충원을 했다가 다들 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좀 더 담대하게 가는 게 맞다. 그러니까 그 대표의 그 대권과 당권 분리에 관한 사퇴 시기에 관해서 당무유기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약간 좀 더 시간을 두자고 했지만 당심을 더 받아서 대선 후보가 되는 데는 당대표직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는 게 가장 유리하겠죠. 근데 이건 딱 그만큼 본선에 나가서 중도층의 마음을 넣는 데는 저는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생각해요. 너무 이제 약간 편협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 담대하게 가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당 대선 주자의 지위를 위협하는 건 없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이재명 대표가 너무 이제 약간 하나하나 끝까지 다 뭐 하나하나라기보다는 최대한 위험 리스크를
배제하려는 그런 게 오히려 더 제일 위험한 지금 거다. 그런 전체적인 과정들이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좀 더 담대하게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래야 중도층의 표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물론 조국혁신당 몫이 꽤 있어서 그렇지만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 뭐 국민의힘이 추락하는 대통령과 한 몸으로 가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비슷하게 나와요. 이런 담대한 부분이 없어서 물론 이제 조국 땅이 한 10%의 지분을 가져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담대함 예전에 오바마 이제 대통령 책의 제목에도 있었던 그래 저는 것 책은 잘 같은데. 안 봐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웹툰 좋아하고요. 웹툰. 자, 박성태 실장님은 웹툰을 좋아하신다라는 또 깨알 같은 정보를 확인을 하면서요. 저희가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 댓글창에다가 구독을 눌러주신 분들이 인증을 하시면 뽑아가지고는 저희가 이벤트로 커피 쿠폰 보내드린다라고 했거든요. 이제 아까 10,000명 가까이 보셨고 지금도 이제 8,500명 보고 계시는데 보시지만 마시고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구독했다라고 남겨주시면 3분을 각각 뽑으셔가지고는 커피 쿠폰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댓글창에 좀 남겨주시겠어요? 그러면 그 전에도 보셨던 분이 계시면 각각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명? 예. 2명만 해도 돼요? 마음에 드시는 분이 그래도 3명 해주시면 최상우님께 드리겠습니다. 장성철 제 이름을 3번이나 외쳐주셨고 또 이뻔한 세상 네. 성철이 욕하지 마세요. 알고 보면 착해요. 예. 저 진짜 착해요. 예. 그러니까 그분 드리겠고요. 예. 또 하나는 연두가 제일 예뻐 예. 님. 시사인 사장님 고추 바사삭 치킨 쏴주면 구독해 드릴게요. 아. 안 돼요 치킨은. 커피 드릴 테니까 구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저희 지금 자막으로 커피 쿠폰 방금 이제 장성철 소장님 말씀하신 그 3분의 아이디 가지신 분들은 이제 소루시사인.co.kr 여기로 아이디와 연락처 보내주시면 됩니다. 박성태 실장님도 3분 골라주시겠어요? 저희가 방송 중에 34만 대보고자 지금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거의 다 왔거든요. 잘 못하세요. 네. 저 이거 좋네요. 김치완님, K암 지금 막 나온 건데요. 김치완님, 성철이니까 이 정도 하는 거임. 카카카. 요거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는 인생 운빨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눈에 띄는 대로 드립니다. 예. 아수라님, 요것도 좋아요. 박성태 인생 똑바로 살아라. 네, 약간 꾸불꾸불 살았는데 똑바로 살겠습니다. 요건 드려요. 콘님. 예? 콘님 드려 콘님. 예, 예. 한 분 더 말씀하셨으니까 콘님, 그분. 이것도 주시니까 제가 또 그냥. 예. CO 콘님, 예. 박성태 시장님 너무 이트 있고 품위 있고 멋있어요. 박성태 시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커피 예. 먹고 생각해 보세요. 예. 예, 자, 쉽지 이렇게, 않습니다. 예. 술도 많이 그런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예. 예. 두 분이 3명씩 뽑아주셨는데요. 댓글창에 넣어주시고요. 저도 한 분 더해서 어제 박 전 원장님 3명에서 총 10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행맘 TV님이 안 뽑아주시면 구독 취소라고 하셔가지고요. 제가 추가로 하나 넣었습니다. 이렇게 10분? 예. 지금 저희 3명, 1명이고요. 어제 박 전 원장 올라간 클립에도 저희가 댓글에 남겨놨거든요. 그분들 바로 이제 지금 저희 자막 나가고 있는 소루시사인.co.kr로 아이디와 연락처 보내주시면 아니 근데 됩니다. 34만 명이면 그래도 34분 정도는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다음에 그렇게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34만이 안 됐어요. 아니 그거 된다고 이렇게 예. 꼬셔야죠. 아, 그리고 박 실장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술 드신 게 언제입니까? 저요? 네. 잠시만요. 저는 너무 아시다시피 놀리신 것 같은데요? 모든 달력에 다 적어놓잖아요. 노안이 와가지고. 아니 알았어. 네, 금요일 날인데요? 예, 금요일 날 오늘 저희 점심 때가 아니고? 아니죠. 금요일 날 동기 모임이 있어가지고 예. 그날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왜 물어보셨어요? 옆에 술 냄새 나. 그래가지고. 아니야. 네. 아니야? 네, 금요일 날 드셨다라고 이거 합니다. 스프레이 냄새인가 자, 또 맡아봐. 얼른 마무리를 아, 하시도록 그렇구나. 하고요. 스프레이 냄새. 자, 술향 스프레이. 예, 네. 방송 보시면서 그냥 보시지 마시고 재밌다라고 하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됩니다. 두 분이 마지막 인사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재 뉴스인 6월 4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내일 오후 5시에는 김종대 전 의원의 정치 풀 악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운전석에는 김종대 전 의원이 앉으시고요. 보조석에는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앉을 예정입니다. 그럼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